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그 순간 삶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지혜롭게 내려놓는 법, 가벼운 삶의 기쁨. 간절한 게 있을 때는 삶이 가볍고 단순해져야 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만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 목적은 단순하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저 불행해지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짧지 않은 내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 절대 아니다. 행복한 삶은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삶이 아니다. 행복한 삶은 글자 그대로 행복에 겨운 삶이다. 행복에 겨운 사람들은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행을 불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불행이란 그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 닥친 일에 집중한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숱한 걱정 따위는 개나 물어가라지. 일어난 일에서 뭔가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생각을 끄는 것. 그러면 삶은 가벼워진다. 당신이 원하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존재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부서지고 금이 간다. 그래야만 빛이 그곳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곧 삶이다. 삶의 기쁨이다. 모든 것엔 금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은 가벼워진다. 깊고 깊은 자포자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잠시 생각해보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유력한 키워드는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은 곧 이 무지에 대처하는 자세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행운 앞에서도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횡에게도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며 이를 감사와 축복이라고 부른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 그렇다. 인생은 삶의 체계가 아니라 믿음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기어코 알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삶은 원인과 결과, 동기, 이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삶은 그저 모든 것엔 금이가 있다. 거기로 빛이 들어온다는 믿음일 뿐이다. 믿음의 깊고 얕음이 곧 삶의 질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이 피어난다. 금이 간 모든 것들,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삶의 편린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전부다. 하나를 더 알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를 더 믿기 위해 노력하라.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먹고 마시고 기도하라. 우리가 2달러짜리 샌드위치와 3달러짜리 와인을 먹고 마실 때조차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칠고 남루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나의 소박한 밥상에 기꺼이 마주 앉아 웃고 떠들고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산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평생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자유다. 압박, 고립, 사람들의 고통, 나의 정신적 침잠, 무너지는 빙산을 피해 달아나는 북극곰들의 슬픔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 그 외에도 친구를 의심하거나 실연의 아픔 따위 등과 같은 바보짓들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바닥을 치고 나면 자유로워지고 당신이 당신의 경력을, 딸을, 배우자를,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도감이 든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온갖 나쁜 일들은 고칠 수 없는 일을 고치려 들기 때문에 일어난다. 마음이 제잘거리는 소리, 몸의 긴장, 과거에서부터 끌고 온 트렁크와 바퀴 소리들이 들려온다. 아주 피곤하고 소모적이며 미칠 것만 같다. 나는 신에게 내가 지금 바닥에 있으니 이것을 해달라고, 저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따위의 기도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그만 좀 하라거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애쓰지 않는다. 신도 안 되는 걸 되게 하지는 못하신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생의 순간순간을 올바른 곳으로 보내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은 더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는 데서 온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더 좋은 삶을 상상하라. 삶은 증명이 아니라 극복이다. 일어난 일을 입증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데 삶을 사용하라. 이유를 찾지 마라. 설명하려 애쓰지 마라. 삶의 기적은 매 순간 기적처럼 도착한다. 우리 자신 또는 누군가의 위대한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절대적인 광기로부터 스스로를 놓아주자.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해로운 고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두운 숲속으로 인도하는 길을 달려가지 않을 수 있다. 삶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 가끔은 탈진으로 인해 입이 쩍하고 벌어지고 마찬가지로 영혼과 마음도 실패와 패배로 지칠 대로 지친다. 우리 자신과 삶에는 눈에 도드라지는 결함이 있고 복잡하다. 작고 사소한 축복에 담례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흘러가는 일들이 결국 당신 편을 선택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훨씬 나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라. 당신이 이겼다. 명심하라. 순간순간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 완성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삶에는 일정한 주기와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떨 때는 아름답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순서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신의 삶은 사랑스럽고 고통스럽고 또다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나는 삶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 사실을 좋아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당신은 시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리라. 당신이 인내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신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인정한다. 수많은 나쁜 일들은 우리들 각각의 삶에서 보란듯이 일어난다. 내 아들 샘은 7살 때 내가 자신과 똑같은 순간에 죽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태어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삶은 매 순간 이동한다. 질주와 정체, 변화와 침체를 반복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모든 흐름이 삶이라는 큰 그림의 크고 작은 퍼즐 조각들이다.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1000개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1000피스짜리 퍼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생의 모든 순간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앤 라모트 저자의 가벼운 삶의 기쁨이란 책이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위로가 돼서 근심들, 우울한 생각들 이런 게 많이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살지만 불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잘못 살고 있다. 그걸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행복에 겨운 사람들은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행을 불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불행이란 그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먼저 비슷한 일을 겪거나 이미 극복해낸 친구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갑자기 마음의 짐이 확 사라진 기분이고, 그러니까 뭐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자꾸 뭔가 완벽한 삶, 미디어에서 정제된 모습, 정제된 삶,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다 행복하고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데만 가고 그러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부서지고 금이 간다. 이 얘기만 들어도 되게 묘하게 위안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야만 빛이 그곳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곧 삶이다. 날마다 부서지고 조금씩 금이 가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삶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래야만 빛이 채워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빛이 확 채워지는 것처럼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좋은 일이 계속 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고 해서 또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지도 않고 또 그 고통 뒤에 좋은 일들이 또 와도 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나면 그 어린아이가 했던 얘기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순간에 부모님과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왜 그걸 지금 알려주냐고, 미리 알았으면 난 안 태어났을 거라고 너무 슬퍼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삶이 좋았다가 너무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또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바닥을 찍은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삶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내가 휴식을 잘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주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꼭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떤 인생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힘든 시기에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 즐거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책 이야기처럼 미리 나빠질 순간을 걱정해서 지금 즐거운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